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문, 이게 사실은 전문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당분간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국정원의 2급 비밀 이거에 해당하는 문건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일반에 공개되면 곤란하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검토하느라고 일반 공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변호사들이나 사건 관계인들한테는 공개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그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거를 판결에서 인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인정을 했냐면 2번 통화를 했다. 2019년 1월 17일하고 7월 25, 27 사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를 했다. 이거를 판결문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 그 다음에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때 정황을 그 판결문에 아마 이렇게 쭉 써놓은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통화 당시, 이게 이제 중국 선양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이 북한 관계자하고 술 먹고 하는 그 장면, 그 자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쌍방울그룹하고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이고요. 협약식 이후에 이어진 만찬, 그게 이제 그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술에 취해서 500만 달러를 제 돈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바꿔주니까 그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술했다는 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태 평화 국제대회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 북한 정찰총국 출신인 리호남한테 주기로 한 100만 달러, 그 중에서 이제 70만 달러를 주고, 이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이재명 지사를 전화로 바꿔줘서 그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할 때 김성태 전 회장도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이재명한테 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동행 방북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태에겐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통화는 사실일 것이고, 그 통화를 믿고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줬다,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모두 보고를 했다, 이런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이화영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북한에 낸 거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제가 판결문에서 수원지방법원 보도자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화영으로부터 듣고 확인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화영으로부터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하는 내용을 듣고 김성태는 사실이다 믿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판결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중앙일보가 아직 안 쓴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나 하는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이화영 판결에서는 그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뭐 이번 주에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은데,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 거란 말이죠. 그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이 자,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아마 그때는 검찰의 히든 카드로 법정에 제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화영 말만 듣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믿었겠냐? 나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화영 판결문에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화영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그 김성태와 이재명 간의 두 번의 통화를 사실로 인정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자기는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의 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서실장을 보내서 문상을 한 적이 있죠. 그럼 모른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 문상하나요? 원래부터 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이었지만 적어도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두 번의 전화통화 그리고 한 번의 문상,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상을 당했을 때도 또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쌍방울 그룹 임원을 보내서 문상을 했거든요. 상호 문상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뒤에 그 양쪽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또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판결이라는 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는 다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은 영장을 발부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작년 9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태죠.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 다툼의 결론을 판결문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이화영보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맞다. 그래서 이화영한테 중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은 역시 지금 1심 판사가 판단을 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저는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 판결문에서 적어도 이게 1심이지만 1심에서 이재명과 김성태의 전화 통화 두 번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